공공기관 2차 이전을 놓고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32곳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충북의 청년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청년 고용 한파 해소를 위해 올해 4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16년 만에 청주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됩니다. 현재 137개의 노선을 102개로 통폐합하고 시골 마을에 콜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북 북부권에서 아열대 작물인 천혜향과 레드향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맛과 품질이 뛰어나고 작업이 수월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60곳 정도를 전국의 혁신도시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360개는 1차 때 111곳보다 3배 이상 많은 숫자인데요. 이전 기관이 대폭 늘어난 만큼 지자체 간 유치 경쟁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는 현재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끝으로 1차 기관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데 지금은 영화관도 생기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이제 체육센터도 생겨가지고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1차 때 111곳보다 3배 이상 많은 360곳가량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중 32곳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차 때 유치한 11곳보다 역시 3배 많은 숫자입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지자체 간에는 우량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24개 중점 유치기관의 명칭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으며 유치전을 준비하고 있고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충남은 우선 선택권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엄태영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비혁신도시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거대 공기업 같은 경우라든가 또 매출액이 크거나 예산 규모가 큰 기업은 서로 공공기관을 그 지역에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다음 달 유치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2일에는 첫 국회 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뛰어듭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중앙정부의 지방 분권 움직임에 대해 신속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개발 제한 구역 개제 등 6개 분야 57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우선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모든 공무원이 지방 분권 시대에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종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혁신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잘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수도권으로 옮겨 기회를 찾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충북도 청년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2배나 높은데요. 우선 시급한 과제는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는 건데 기업이나 기관들의 자발적 동참이 절실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은행에 첫 출근을 한 신현지 씨는 선배들의 업무 설명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대학 졸업 후 2년간의 도전 끝에 간절히 바라던 은행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룬 데는 지역 인재 전형이 한 몫을 했습니다. 그 지역 인재들이 해당 소재 지역의 자리를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잡을 수도 있고 또 채용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오래 갈 수 있는 파트너로. 충북농협은 한 해 100여 명의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출생지와 출신 학교 등 까다로운 조건을 없애고 본인이나 부모의 주소지만 충북으로 국한해 지역 인재들의 응시 지원 폭을 넓혔습니다. 그 농업, 농촌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역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도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세부터 29세까지 전국 평균 청년 고용률은 46.1%로 60세 이상 노년층보다 조금 높지만
80%에 가까운 30에서 59세 사이 고용률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충북의 청년 고용 한파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실업이 지난해 7.6%까지 치솟으면서 다른 연령층보다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해 81만 명까지 증가했던 취업자 수가 올해 1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해 본격적인 고용 한파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41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80억 원을 투입해 민간 기업에 400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대학생을 위해서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창업 지원 사업, 생활안정 자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고용 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지역의 밝은 미래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가 오는 10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합니다. 일부 시골 마을을 오가던 간선버스는 지선버스로 변경되고 종전 137개 노선은 102개로 통폐합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논의에 들어갔던 청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이 올해 들어서야 현실화되게 됐습니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청주시가 노선권을 쥐게 됐기 때문입니다. 노선의 유불리에 따라 시내버스 업계가 반발할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청주시는 현재 137개인 노선을 102개 노선으로 통폐합합니다. 구도심 시내 중심의 간선 노선 중복과 긴 배차 간격 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골 마을을 출발해 도심을 통과해 나가는 장거리 간선 노선이 대폭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청주 육거리 시장과 내덕 시거리까지만 운행하게 되면서 지선 노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시골 마을에는 현재 오송읍에서 시범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이른바 청주 콜버스가 39대로 늘려 투입됩니다. 또 오창, 오송, 동남지구 등 신규 개발 지역의 노선은 확대됩니다. 현재 184대인 시내버스는 67대로 더 늘어나고 무료 환승 횟수도 3차례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용역을 발주했고 하차 태그를 통한 버스 승객의 이동 현황을 빅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다양하고 폭넓게 의견 수렴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면동까지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한 개편안을 설명을 드리고 그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16년 만에 청주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는 가운데 시행 초기 이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한편 이범석 시장은 지난주 폐기물 처리 업체인 클렌코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청주시가 패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법무부 의견이 나오는 대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학가도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에서 만난 학생들은 선후배할 것 없이 반가움과 설렘을 나눴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대학교 강의실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입니다. 고교 시절 코로나 여파로 입학식과 현장 학습, 축제 등 많은 경험을 놓친 신입생들은 선배들과의 입학식으로 캠퍼스의 낭만을 꿈꿉니다. 입학식을 이렇게 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되게 설레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여기 학교 오니까 피곤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대면 입학식은 코로나 시기 입학한 재학생들에게도 낯설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학번이라 가지고 막 OT도 없고 뭐 선배들 만날 기회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뭐 수강 신청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막막했는데 또 제가 몰랐던 정보를 신입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미래 승무원을 꿈꾸는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유니폼을 맞추며 대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유니폼을 실제로 입어보니까 대학생이라는 게 실감이 나고 저도 빨리 선배님들처럼 여러 실습에 나가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과별로 모여 캠퍼스 투어에 나선 학생들.
재학생들은 앞으로 신입생들과 쌓을 추억에 들뜨고 신입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해볼 생각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신입생들이랑 좀 더 교류할 기회도 많아지고 학년끼리 이제 좀 단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많은 기대가 됩니다. 체육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마찬가지고 동아리랑 학생회 같은 거 관심 많아가지고 지금 지원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 2,775명이 입학한 청주대가 도내에선 처음으로 대면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중단한 지 4년 만으로 인기 가수들의 화려한 공연까지 더해져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청주대를 시작으로 서원대와 세명대, 충북대 등 도내 주요 대학들도 대면 입학식을 갖고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제주에서 주로 볼 수 있던 천혜향과 레드향 등 아열대 작물이 이제는 충북 북부권에서도 생산되고 있는데요. 맛과 품질이 뛰어나고 작업이 수월하다는 장점 때문에 재배를 시도하는 농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초록색 이파리가 가득하고 그 사이로 탐스럽게 연근 주황빛 열매가 눈에 띕니다. 대표 아열대 작물인 천혜향입니다. 감귤보다 크기가 큰 천혜향은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해 만감류 품질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키워낸 것 중 맛과 품질이 가장 뛰어나 추운 제천에서도 아열대 작물 재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재배를 할 때 온도를 어떻게 좀 높여서 관리를 하고 양분이나 물을 어떻게 줘야 될지를 조금 더 이제 연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생김새가 거의 비슷한 레드향을 재배하는 농가도 늘고 있습니다. 사과나 다른 작목에 비해 작업량이 현저히 적고 초기 설치 비용 말곤 재배 과정에서 비용이 크게 안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내 4개 농가뿐이었지만 올해 3농가 정도가 더 레드향 재배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농촌에 노동력 부족한 거 그런 거 비교하면은 괜찮아요. 할만해요. 소득은 지금 괜찮아요. 평당 10만 원 정도 나오니까요. 기후변화와 기술 향상으로 천혜향과 레드향이 충북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의 지난해 4분기 물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의 2022년 4분기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충북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5.9% 상승해 강원도와 함께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충북의 물가 상승률은 수도와 전기 등 공공요금과 음식, 숙박 등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폐막한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충북 선수단이 29년 만에 종합순위 6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 도내 시도에서 열린 5개 시도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충북 선수단은 스키 종목에서 11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빙상 종목에서도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는 등 합계 27개의 메달을 따내며 1994년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내일부터 이틀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도내 농협 66개와 산림조합 10개 등 76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후보 기호는 내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3일 목요일부터 선거 하루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도내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개시를 위한 소방과 병원 종사자 교육이 오늘 청주 동부소방서에서 진행됐습니다. 충청북도가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사업은 응급 환자 발생 시 출동과 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구급 현장과 119 상황실 그리고 병원을 연결하는 겁니다.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은 다음 달 16일부터 가동됩니다.
청주지방법원 임병열 신임 법원장이 취임했습니다. 1989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다 2000년 법관에 임명된 임 법원장은 청주지법에선 처음으로 후보 추천 절차를 거쳐 법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임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내고 청주지법에서 5년간 재직한 뒤 법원장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제천시의회가 매년 9월 세 번째 목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성공기업인 사례 발표회, 기업인 간담회 등의 행사를 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못난이 김치에 이어 못난이 사과 판매를 지원합니다. 오는 24일 농협유통 청주점을 통해 판매되는 못난이 사과는 총 2.5톤으로 가격은 5kg당 9,900원입니다. 충청북도는 상처가나 팔지 못하는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어쩌다 못난이와 착한 못난이 등 상표 등록을 출원한 상태입니다. 품바 축제 등 음성군의 대표 축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음성군은 최근 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품바 축제는 5월 17일부터 21일, 명작 페스티벌은 9월 21일부터 24일, 설성문화제는 10월 12일부터 15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음성 품바 축제는 음성읍 설성공원 일대에서, 농산물 축제인 음성 명작 페스티벌은 금왕읍 금빛 근린공원에서 개최됩니다. 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예고되면서 자치단체 유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32곳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소멸 위기의 지역을 살리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도 지역의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아래 유치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